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여름방학에 메이커스 어학원에서 IB 케미스트리 강의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될 김선우 담임쌤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가워요. 자, IB 케미스트리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기 전인 학생들 또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들 하고 있는 생각이죠.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다. 또 이제 시작하기 전 학생들은 굉장히 막 겁에 질려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가르쳐 오면서 생각했던 부분은 어쩌면이 아니라 거의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케미스트리, 그중에서 이제 IB 케미스트리가 다른 이제 고등 과정 케미스트리 중에 이제 가장 어렵다는 인식이 있고 실제로 굉장히 개념이 난이도 있게 들어가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지금까지 어렵게 배우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실제로 이 과목이 정말 어렵다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래서 최대한 물론 어려운 과목은 맞죠. 쉬운 과목은 아니에요.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최대한 여러분에게 쉽게 친근하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 먼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제 현재 메이커스 어학원에서 IB 케미스트리 그리고 IB 바이올로지 강의를 맡아서 하고 있고요. 또 마스터 프랩 인강 사이트에 저희 IB 케미스트리 강의는 이미 올라와 있죠.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 강의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또 IB 바이올로지도 이제 촬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강의를 해온 과목들, 또 과정들에 대해서도 간략히 보여드릴게요. IB 그리고 AP 뭐 다양한 과정에서 케미스트리 그리고 바이올로지 강의를 해왔는데, 특히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여러분들은 이제 IB 캠하고 IB 바이오 또는 IGCSE 캠바이오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 영상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거니까 요거를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영상, 설명 영상에서 앞으로 이제 다뤄볼 내용을 조금 먼저 요약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제 강의 특징, 교재 소개 이런 거 좀 해보려고 하고요. 또 두 번째로 IB 케미스트리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1년차, 2년차, 총 2년 과정이죠. 그 시작 전 준비부터 끝까지 제가 공부의 로드맵을 한번 짜봤어요. 자, 그게 완벽한 로드맵이라고 저는 이제 나름 생각이 드는데, 뭐 여러분이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공부할 때 참고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자, 세 번째로 제자 특권, 이제 저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공부를 효율적으로 깊이 있게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 2번, 3번은 제가 묶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 여름 특강 수업 시간표와 계획표에 대해서도 이제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좀 부끄럽네요. 담임쌤, IB 수업? 어머, 이건 등록해야 돼. 네, 왜 그럴까요? 자, 일단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의 IB 케미스트리 강의와 교재에 대한 소개부터 좀 드려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의 자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네, 하지만 기분 뭐 그렇게 언짢으시지 않게 적절히 이제 조절을 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일단 IB 케미스트리를 계속해서 가르쳐 온 사람으로서 IBO 공식 가이드가 있죠. 그리고 국내외 여러 IB 학교에 각각 학교마다의 사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거를 계속해서 제가 이제 연간 한 1,500시간 정도의 강의를 해오면서 여러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학교마다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지를 늘 이제 소통을 하면서 빅데이터라는 것이 쌓여 있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식 가이드는 충분히 이제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되겠죠. 저는 당연히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국내외 학교별 디테일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저에게 빅데이터로 쌓여 있어서 여러분 강의에 최대한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지치지 않게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제가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약간 이 부분 조금 자랑을 할게요. IB 텍스트북은 제가 아마 정말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모든 자료들을 계속 쌓아오고 모아오고 또 비교해보고 분석해보고 하면서 아마 국내에서는 제가 제 과목에 한해서는 가장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살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들을 매일 뭐 제 취미예요. 교재 분석하고
교과서들마다 장단점이 뭔지, 뭐 이 책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 책은 이런 장점이 있고 늘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 저희 자책 제작 교재는 각 교과서의 좋은 점, 장점들만 가득 모아서 굉장히 좋은 교재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제 교재가 조금 유명하죠. IB 케미스트리 책이. 네, 그래서 아마 인강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이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을 거고요. 또 이제 학원 강의에는 학원 강의에 맞춰서 제가 교재를 조금은 이제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이 교재가 굉장히 가독성 좋고 그림도 풍부하게 섬세한 그림들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시험 문제가 많이 적중을 했어요. 학교 내신 시험을 이제 제가 이 교재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단원 평가를 학교에서 받겠죠. 이때 문제를 적중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조금 약간 뭐야 너무 허풍을 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고요. IB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개념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정해진 예시라던가 이렇게 가르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정해진 컴파운드, 화합물 같은 것들이 좀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이제 수년간의 패스페이퍼 기출문제들을 쫙 분석을 하고 모든 교과서들을 분석을 하면 가장 많이 예시로 등장하는 애들, 개념마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다 정보가 있겠죠. 제가 이런 것들을 교재에서 다 담아 있고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아이들한테 수업을 할 때 이거 특히 중요해 많이 나와 하면서 막 강조를 하면서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시험 문제에서 선생님 교재에 있는 거 거의 그대로 나왔어요 하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점으로 공부를 시작을 한 친구들도 7점이 이제 IB 만점이죠. 7점까지 오르는 그런 기적을 맛본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실제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료 부자라기보다 자료 재벌이 아닐까? 약간 생각을 하는데 IB 케미스트리 텍스트북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고요. 사실 이 폴더 안에 뭐 연도별 기출 문제 그리고 제가 토픽별로 분류해 놓은 문제들 등등 되게 많은 자료가 있어요. 또 이제 IB 바이올로지도 같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이거를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죠. 이거 맨날 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 책은 뭐 가독성이 좋네. 이 책은 뭐 직관성이 좋네. 뭐 이런 것들을 맨날 비교를 하고 예시 같은 거를 이제 제가 분석을 해서 비교를 정리를 해서 블로그, 제 블로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블로그에 이런 것들을 막 적는 게 저의 취미예요. 네. 그래서 자, 출판사별 IB 교재.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 옥스퍼드하고 피어슨, 뭐 또 그 외에 캠브리지 뭐 요런 책들이 많이 있죠. 뭐 IB 아카데미 뭐 등등 있는데 가독성 중요하죠.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가독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읽기가 싫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대부분의 텍스트북은 일단 가독성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읽었을 때 문장이 좀 이렇게 straightforward하게 잘 읽히는지 그런 면에서는 이제 가독성이 좋은 책이 있고 좀 떨어지는 책이 있기는 한데 일단 양이 너무 많잖아. 양이 너무 많죠. 이거를 어느 세월에 학생들이 진짜 뭐 시작부터 1페이지부터 한 케미스트리 경우에는 한 800페이지 정도가 되거든요. 자, 요 교과서가 그걸 언제 다 읽겠어요? 읽으면 좋겠죠. 좋지만 좀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제 교재에는 최대한 그래도 중요한 것들 다 담되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되게 진짜 읽기 싫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끔 교재를 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또 여기 보면은 패스페이퍼 1, 2, 3 기출 문제들 그리고 또 이제 교과서 연습 문제들을 다 종합을 해서 단원별로 그리고 세부 개념별로 유형별로 그리고 난이도별로 제가 늘 이렇게 솔트를 해가지고 문제들 자료를 정리를 해놔서 교재에 담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 교과서 연습 문제 같은 것들을 여러분 뭐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막 중요하게 안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왜냐면 패스페이퍼이 워낙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상당히 이 교과서 문제 중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 교과서에서도 패스페이퍼에서 가져온 옛날 문제들도 있기는 한데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개념들이 좀 짬뽕돼서 나오는 좋은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들 다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다 교재, 자료 정리하고 요런 화면, 제 방이거든요. 요거 한번 담아봤어요. 보면은 이제 보시면 여기 PPT가 제가 교재를 만들고 있는 화면이고 여기 뒷면에 보면은 교재를 한 권, 두 권, 세 권 이렇게를 동시에 보면서 뭐 요 개념 설명이
요 책에서 잘 나와 있으면 이거를 바탕으로 편집을 하고 또 그 다음 개념은 이게 별로고 요 책이 좋으면 이거를 쓰고 이거 봐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별로면 지우고 여기 거 다시 쓰고 하면서 진짜 완벽에 완벽을 거듭해서 교재를 완성을 했어요. 이미 이제 교재를 많이 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자, 요렇게 교재가 지금 제가 PPT 작업하고 있는 화면이고 이제는 다 완성이 됐죠, 이 책이. 그래서 뭐 제 경우에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아이패드로 필기를 하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까만 배경 화면에서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 놨고요. 또 우리 학생들에게는 하얀 바탕으로 이제 프린트된 교재에 필기를 할 수 있게 나갑니다. 그것도 뒤에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되게 교재 예쁘죠? 색깔도. 네, 이런 건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필기를 같이 한 거고요. 자, 그래서 교재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얀 바탕으로 이제 바뀐 여러분이 받아보실 교재고요. 이제 Year 1이냐 Year 2냐에 따라서 이제 수업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제 교재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교재는 좀 분권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좀 자랑을 했고요. 네, 교재 되게 퀄리티가 정말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의 우리 집 가보예요. 이 제가 만든 이 교재는. 네, 여러분이 만나보실 수 있겠죠, 이 책을. 네, 그래서 이제 뭐 수업하던 이 칠판에서 실제로 이제 문제 같이 풀어보고 이런 화면인데 한번 그냥 보여드렸어요. 문제가 어떤 스타일로 나올 수 있는지. 보시면은 한 가지 개념이 들어가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요 챕터는 이제 thermochemistry라고 해서 열역학 부분, 열화학 부분에서 이제 나온 문제인데 교과서 연습 문제예요. 패스페이퍼 문제는 아니고. 근데 상당히 퀄리티가 좋아요. 왜냐면은 하나에 뭐 Q는 MC 델타 T라고 이제 유명한 공식이죠. 열화학에서. 이런 거 하나를 써서 딱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보고서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가 여러 챕터에서의 개념이 다 같이 묶여서 섞어서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려면 일단은 공부를 일단 열심히 해야겠죠. 굉장히. 근데 이제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제가 만든 로드맵이라고 뭐 거창할 것까지는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이 IB 케미스트리 공부를 하면서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학습 마인드 약간 마인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부터. 근데 마인드라고 하면 뭔가 좀 모호한 느낌이 드는데 그냥 편안하게 그냥 IB 케미스트리 공부를 하는 우리 친구들이 가졌으면 하는 약간 애티튜드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IB 케미스트리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렵게 배우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부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뭐 이제 IB 캠 말고 뭐 AP 캠이라던가 이제 고등 과정에 다른 케미스트리 과정이 있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AP 캠을 얘기를 해볼게요. AP 캠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 지금 칠판이 잠시 에러가 나서 안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렇게 설명할게요. 뭐 시작부터 이제 최고 난이도 개념, 마지막 단원의 개념이 이제 있으면은 AP는 약간 이제 스텝이 한 10단계 정도를 이제 계단을 올라가면서 가르친다면은 IB 케미스트리는 자, 여기서부터 요 최고 난이도까지 가는 과정에서 설명 방식이 10단계가 아니라 한 50단계 정도로 세분화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차근차근 난이도가 조금씩 높여가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쉽게 비유를 하자면 IB 케미스트리가 최종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심도 있는 개념까지 다루는 공부는 맞지만 되게 얘가 막 과목이 엄청 너무 어려워서 아이들한테 막 겁을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할 때 아주 기초 개념부터 딱 가르쳐주고 그럼 이제 아이들이 쉬우니까 이해를 해서 잘 풀겠죠? 잘 이해를 하겠죠? 그러면은 막 이렇게 달래주는 거야. 옳지. 그럼 다음 단계 해볼까?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개념 던져주고 그럼 또 이해를 하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고 해서 그 논리가 이제 쌓여가는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굉장히 섬세하게 가르쳐주는 과정이에요. IB 케미스트리란. 그래서 기초부터 제대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잘 닦인 토대에 단계적으로 심화 학습을 쌓아가면은 여러분이 따라오실 수 있어요. 충분히 잘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음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케미스트리라는 게 막 공식이 나오고 숫자가 나오고 하면서부터 되게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사실 케미스트리에서 수학이 어려워서 못 푸는 문제는 없어요. IB 케미스트리에서 여러분이 이제 뭐 대략적으로 수학 과목은 따로 또 어렵게 배우고 있으니까 그거보다 훨씬 쉬운 수학들이 쓰이는데 이제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케미스트리에서 뭐 실험실의 상황이라던가 뭐 현재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 그런 거를 주어진 상황으로 문제를 줬을 때 이제 내가 어떤 공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게 조금 어려운 과정이에요, 문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식을 이제 어떤 개념에서 공식을 딱 배웠을 때 여러분이 그 공식을 막 달달달달 뭐 Q는 MC 델타 T 막 이렇게 막 G는 gives free energy H 마이너스 T 델타 S 막 이렇게 달달달 외우면은 그거는 좋은 공부가 아니죠. 일단 어렵게 느껴지고 좀 하기 싫어질 수 있고 또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어.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적용을 잘 하려고 공식을 배운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개념을 배울 때 최대한 직관을 활용을 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돼. 느껴야 돼, 이 개념을. 그 다음에 그거를 공식화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하는 거죠. 자, 직관을 사용해라 라는 게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케미스트리에서 배우는 모든 많은 개념들이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현상을 이해를 하면은 쉽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물이 있어. 물을 여기 밑에서 히트로 막 데워. 히트로 데웠을 때 물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많은 히트로 물을 데우면은 온도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걸 이제 공식화한 게 Q는 MC 델타 T. 자, 그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관을 먼저 길러서 이해를 하고 또 공식을 적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강의에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상기시켜 줄 거고요. 또 왜에 대한 해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IB 공부 자체가 여러분한테 계속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계속해서 해답을 주고 또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공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를 풀 때 주어진 상황에서 이 공식을 왜 써야 하는지는 공식을 달달달 외울 것이 아니라 직관을 사용해서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 공식을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왜에 대한 해결을 하는 과정이 이제 연습이 되고 계속해서 습득이 되면은 IB 케미스트리를 정복해가는 과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너무 좀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이제 로드맵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이제 DP Year 1 이제 1년차 IB 케미스트리 처음 시작하는 학생에 대한 로드맵이고요. 일단은 이제 시작하기 전에 90학년 과정에서는 보통 이제 뭐 IGCSE, MYP, 뭐 Pre-IB 여러 과정의 이름으로 캠 이전 IB보다 조금 쉬운 캠을 배웠겠죠. 근데 그 부분이 그 당시에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 또는 뭐 학교 선생님이 잘 안 가르쳐 주신 것 같다. 약간 아니면 내가 급하게 IB 학교로 전학을 왔다.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IGCSE에서 케미스트리를 정리를 한번 하시는 걸 추천을 꼭 드립니다. 단원 간의 연계가 IB와 이 IGCSE가 굉장히 커요. 사실 이 IGCSE 과정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A레벨이라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이긴 한데 A레벨 자체가 IB랑 굉장히 커리큘럼이 비슷하거든요. 뭐 디테일이 조금 더 IB보다 추가되는 정도고 그러다 보니까 IGCSE에서 정리를 잘 해오고 IB를 이제 시작을 한 친구들 IB에서 DP, 디플로마 과정을 11학년, 12학년 때 시작한 친구들은 굉장히 좀 출발선부터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남들보다 좀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더라도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 IGCSE를 정리를 잘 하고 오면. 물론 계속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Year 1 시작하기 직전 방학이 되겠죠. 이게 이제 보통 대부분의 친구들은 Year 1 올라가기 전 여름방학이겠죠. 9월 학기라면은 네, 그때는 이제 Year 1 정도를 뭐 2년 차를 다 예습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대략 한 학기 정도에서 1년까지 이 사이 과정 분량은 이제 요 정도의 내용을 좀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겠죠. 예습을.
보통은 이제 이때 예습을 하니까 뭐 굉장히 일찍 막 IB를 1, 2년 전에 먼저 선행을 하고 이렇게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시작 전 방학에는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두고 시작을 해야 여러모로 좀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이때 개념 예습을 하고 이제 학기 중에는 계속해서 단원별로 좀 오랜 시간을 가지고 학교에서 배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와야 돼. 물론 이때도 처음에 배울 때 당연히 문제 같이 풀어요. 근데 이때는 정말 더 많은 양의 문제를 단원별로, 유형별로 많이 풀고 세부 개념들, 응용되는 개념들도 다시 한번 채워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Year 1 학기 중에 이런 것들을 다 하시게 되어 있고 하셔야 하고 또 Year 1 마무리 때는 일단 여러분 학교에서도 일단 뭐 먹 테스트나 파이널 테스트 같은 게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거를 준비를 하면은 이제 또 Year 1에 배웠던 내용들을 싹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거고 또 그동안에 공부를 하면서 쌓였던 여러 자료들도 여러분이 한번 이때쯤은 정리를 해두는 게 좋아요. 자료 정리 굉장히 은근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막 Year 2 때 진도 더 쌓이고 하면은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료를 정리를 좀 잘 해두시고 또 전체 총 점검을 빠르게 개념과 문제로 같이 보셔야겠죠. 자, Year 1 때 이렇게 마무리쯤에 전체를 싹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 이후에 Year 2 때 배우는 개념들 자체가 Year 1에서 배운 거를 토대로 그걸 잘 이해를 해야 그 이후 개념들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보통 이제 Year 2 때 시험을 보면은 계속해서 Year 1 내용을 cumulative로 누적돼서 범위를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이 한번 싹 정리를 하고 이제 Year 2에 넘어오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Year 2 전 방학에는 이제 비슷해요. Year 2에 해당하는 개념 예습을 뭐 한 학기 내지는 1년 정도의 범위를 미리 한번 봐두시고 Year 2 학기 중에도 마찬가지죠. 단원 유형별 문제 연습 세부 개념 하고 또 이제 진짜 파이널 시험을 보기 앞서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제 이때는 개념을 세세하게 다 막 교과서로 보기에는 너무 힘들고 또 범위가 많이 쌓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체 범위 문제로 빠르게 이제 체크를 하면서 내가 취약한 개념들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클리닉 스타일로 공부를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다고요. 요거는 이제 IA라고 하죠. 여러분 논문 과제. IA는 하나의 나의 리서치 퀘스천을 정해가지고 토픽을 정해서 논문 12페이지짜리 논문을 써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도 다 설계를 해서 직접 실험을 해야 되고요. 자, 뭐 실험을 안 하는 방식으로 쓰는 IA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실험 결과 봐가지고 논문 쓰는 걸로 많은 학생들이 골라서 제출을 하고 있고요. 자, 이 IA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이제 Year 1부터 Year 2까지 전체 과정 중에 이 IA 과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딱 이 과제 내세요 또는 이제 이 과제 이거 시작할 거예요 하는 시기가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딱 정해진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닌데 학교마다 이제 선생님마다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거는 갑자기 이제 IA를 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뭐 선생님 주제 같이 정해주세요 이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선생님 이거 랩 리포트 어떻게 써요? 나중에 직전에 이렇게 오면은 이 친구를 어디서부터 가르쳐줘야 될까 하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저도 어떻게든 뭐 해야겠지만 근데 자, Year 1, 2 걸쳐서 사실 요 1번부터 6번이라고 했죠. 이게 이 과정에서 사실 IA에 대한 공부는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랩 리포트 과제가 갑자기 생뚱맞게 이걸 해라 하고 던져주는 게 아니라 배우는 토픽마다 연관된 실험이 있죠. 그 실험들을 학교에서 충분히 배우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 실험을 잘 이해를 하면 내가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아이디어들을 떠올려 볼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학교 과제에서 랩 리포트로 계속 줍니다. 또 안 주는 학교들이 뭐 별로 아예 랩 리포트 안 하는 학교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틈틈이 원래부터 이제 랩 리포트 쓰는 형식이라던가 이 포맷을 좀 충분히 그 전부터 연습을 같이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제 딱 정말 그 제출용 IA를 쓸 때 내가 어떤
토픽을 정해서 리서치 퀘스천 정할지 이런 토픽을 고르는 안목도 생기고 또 이제 이 실험, 리포트 쓰는 과정 같은 거가 좀 익숙해져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실험을 해야 할 때 필요한 그런 세부적인 개념들이 사실 단원 구성에 들어가 있어요. 실험을 할 때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뭐 uncertainty라던가 뭐 statistics, 통계적인 검정 같은 거 이런 게 이 과목, 커리큘럼 자체에 다 요소가 들어가서 가르쳐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이제 Year 1부터 Year 2까지의 로드맵을 다시 모아봤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제가 앞에서 뭐 저를 많이들 여러분이 이제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최대한 제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라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간단하게 이제 같은 로드맵에서 한번 예시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많은 분들께서 인강을 듣고 있는데 학원 여름 특강을 추가로 또 들을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아니면은 뭐 특강 이후 학원에서 특강을 들은 이후에 학기 중에는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거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모아서 나름대로 한번 짜봤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90학년 때 IGCSE 또는 뭐 프리-IB 이 과정이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마스터 프랩에 저의 IGCSE 인강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빠르게 한번 들으시면 상당히 좋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를 그냥 나름대로 혼자 공부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복습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추천을 드리고요. Year 1 때 이제 요 방학 때는 보통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학원에 와서 개념 예습을 듣겠죠. 물론 이 시기에 인강으로 듣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 취향대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꼭 여기 있는 게 막 정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진 말고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자, 그래서 이제 여름 방학에 학원 수업을 듣고 이제 Year 1 시작을 했을 때 이제는 학교마다 이제 진행되는 그 진도 순서라는 게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인강의 경우에는 또 좋은 점이 내가 원하는 단원들, 현재 학교 진도에 맞춰서 원하는 토픽들을 그때그때 부분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죠.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세부 개념 같은 거를 IB 저의 인강이 이제 또 마스터 프랩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로 같이 복습을 하시면서 채워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하시고 Year 2 전 방학에는 뭐 내가 이제 Year 2에 대한 개념 예습을 해야 되는데 그럼 Year 1이 약간 찝찝해. 아, 내가 잘 배우고 온 게 맞나? 싶으면은 그 Year 1 부분의 개념을 이제 인강으로 쭉 빠르게 보면서 Year 2 예습을 하셔도 되고요. Year 2는 이제 뭐 학원에서 예습을 하시고 Year 1은 개념 인강을 들으시고 뭐 하나의 그냥 제안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약간 노란 색깔 표시된 게 이제 저의 인강 활용 방법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인 혜택도 조금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그냥 네, 추천 로드맵을 한번 짜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수업 계획표 그리고 시간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IB Year 1 Chemistry 그리고 SLHL 그리고 Year 2 Chemistry SLHL 순서로 소개를 드릴게요. 자, 총 SL 과정은 요 3주 동안 들으시면 되고요. HL 과정은 4주 동안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마지막 4주차가 하이어 레벨 친구들만 듣는 수업이 되겠죠. 그래서 주 3회 과정으로 이렇게 1차, 2차 두 번 기간에 나눠서 이제 수업을 하고요. 뭐 당연히 1차, 2차에 수업 내용이나 진도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그냥 다만 이제 학생들마다 수업 들을 수 있는 시기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또 이제 뭐 시간표 월수금 6시에서 8시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진행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온라인 수업을 너무 많이 해왔어요. 해외에 있는 학교라던가 국제학교, 제주학교들 있죠. 거기 친구들은 온라인 수업밖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뭐 스카이프, 줌, 뭐 디스코드 온갖 거 사용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데는 저는 코로나 이전부터 도가 텄어요. 그러니까 혹시 온라인 수업 괜찮을까 하는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걱정 정말 안 하셔도 돼요. 네, 나중에는 그냥 온라인이 더 편할 것 같다. 오프라인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온라인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네, 보통 그렇게 되더라고, 아이들이. 나랑 수업하는 친구들 보니까. 네, 그래서 자, 단원 그냥 토픽 간단하게, 자꾸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고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길어지고 있죠. 네, 최대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Week 1, 2, 3, 4
그러니까 1주차부터 4주차까지 보통 이제 순서대로 나가기는 합니다. 1, 2, 3, 4단원을 보는데 이때 여기 조금 특이한 게 10단원하고 11단원 내용이 있죠. Year 1이고 요거는 지금 거의 IB 캠의 마지막 토픽 내용들이에요. 이 10단원, 11단원은 사실. 근데 이거를 전체를 다 보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요 10단원의 오르게닉 케미스트리에서 특정한 파트, 특정 세부 주제 몇 개가 요 4단원에서 Chemical Bonding and Structure 여기랑 연관되어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실제로 선생님들이 Year 1 때 요 토픽 10에 이 부분만 끌어다가 미리 Year 1 때 그것도 막 1학기에 갑자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같이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뭐 그렇게 굳이 안 하고 순서대로 하시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배워주면은 요 토픽 4, 요 단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고요. 더 공부를 심도 있게 할 수 있고 문제 응용도 굉장히 많은 응용한 문제들을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올게닉캠에서는 이 부분만 따와가지고 같이 수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11단원 여기도 이제 뭐 되게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큰 토픽인데 그 중에 전체 다 보는 게 아니라 뭐 uncertainties and errors 그리고 뭐 graphical technique 이런 것들이 이제 IA를 여러분이 하실 때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지식들이야.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학교 돌아가셔서 IA 시작할 때쯤에 이런 거 미리 배워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Year 1 때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같이 수업에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어 레벨 온리 친구들은 여기 2단원, 3단원에 대한 심화 과정이 되겠죠. 요거를 마지막 주차에 배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각각 단원별 토픽 1, 2에서 이제 뭐 토픽 3 단원 진도에 맞게 페이퍼 1 and 2에서 뽑아온 좋은 문제들, 질 좋은 문제들을 숙제로 수업에서도 조금씩 다뤄볼 예정이고요. 네. 자, Year 2는 뭐 여기는 이제 어려운 게 없어요. 거의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6, 7, 8단원. 근데 물론 잠시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요게 지금 Year 1의 전체 진도를 다 빼지는 못해요. 한 6, 7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학교마다 뭐 Year 1 때 한 커버하는 내용의 한 70% 정도일 수 있고 그 이하일 수도 있고 또는 좀 진도를 천천히 나가는 학교라면 이게 이제 Year 1 때 요만큼이면 다 커버가 될 수도 있어요. 학교마다 조금 다르지만 뭐 Year 1 내용을 다 보려면 사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를 막 압축해서 막 빠르게 나가는 거는 별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적당한 페이스로 좀 깊이 있게 꼼꼼하게 아까 이제 앞에서 소개드렸듯이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간표를 제가 고심해서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 급하게 넘어왔는데 네, 요렇게 제가 이제 수업 시간표 그리고 계획표까지 다 소개를 드렸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제 생각보다는 내용이 길어진 것 같아서 자꾸 막 하나라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해졌을지는 않을까 걱정이 또 되는데 여러분 뭐 여기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저희 여름에 학원에서 뵐 수 있으면 또는 온라인으로 뵐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